SI하고 AP가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확장성 신분증 및 제한성 신분증에 대해서 이낙의 신성희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역시 여기 심지어가 마지막 세션까지 이렇게 가득한 선생님들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세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쉽게 준비를 했고요. 사실 앞에 오전 세션부터 쭉 들었던 거를 정리하는 세션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확장성 신분증과 제한성 신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카디오마이오패티, 그러니까 신분증이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다시 되짚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상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어떤 마이오카디움의 그 문제에 있어서 코로너리나 아니면 고혈압, 밸브, 아니면 컨제니탈 디지즈 같은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심장 근육에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이상이 있는 마이오카디얼 디스오더를 카디오마이오패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몰폴로지컬리, 펑셔널리 특성화를 시켜서 이렇게 피노타입, HCM, DCM, 그리고 non-dilated LV 카디오마이오패티, 최근에는 그냥 아리드머제닉 카디오마이오패티라는 텀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아리드머제닉 RV 카디오마이오패티, 그리고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오패티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분류가 몰폴로지컬하게 벤트리클이 두꺼워져 있는지 혹은 딜라테이션 되어 있는지, 아니면 MRI 같은 이미지에서 벤트리클의 스카라든지 어떤 티슈 캐릭터라이제이션이 특징적이고 소견이 있진 않은지, 혹은 펑셔널리 시스톨릭 펑션이나 다이아스톨릭 펑션이 어떤지, 이런 구조적으로는 기능적으로 봐서 어떤 피노타입, 어떤 형태학적, 어떤 그 기능적인 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질환에는 어떤 피노타입이기 때문에 아까 HCM에도 HCM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질환이 숨어 있듯이 이러한 각각의 질환에 여러 가지 질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 카디오마이오패티를 진단할 때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일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티는 결국 이 두 줄로 이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몰폴로지컬에는 그 좌심실이 커져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능이 떨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일단 다일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카디오마이오패티 정의에서 봤듯이 고혈압이나 판막질환, 어떤 코로너리, 컨제니탈 디지즈 같은 어떤 앱노멀한 로딩 컨디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LV가 커져 있고 시스톨릭 펑션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다일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티다라고 피노타이피컬리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젝션 프랙션은 괜찮은데 LV만 커져 있고, 아까 이선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틀레틱도 아니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없는데 이렇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 자체는 카디오마이오패티는 아니지만 DCM이 어떤 얼리 매니페스테이션일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도 있고, RV 딜라테이션이나 디스펑션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라이트 벤트리클에 좀 더 굉장히 프리도미넌트하게 혹은 RV만 국한돼서 커져 있거나 월모션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 번째 카테고리인 ARVC, 아리트머제닉 라이트 벤트리클 카디오마이오패티가 아닌지는 한 번 정도 의식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DCM의 어떤 진단적인 크라이테리아를 보면 일단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져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는 45%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LV 체퍼 사이즈가 커져야겠죠. 우리가 보통 나이나 바디 서페이스에 비해서 그 표준 편차보다 2배 이상 올라가는 커져 있는 경우가 앱노멀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녀 간에 이제 사이즈가 차이가 있으니까 진단의 크라이테리아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러프하게 한 디멘전으로 봐서 60mm 이상이면 일단은 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남자가 여자보다 아무래도 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디멘전으로 봤을 때는 남자는 한 58 정도, 여자는 한 52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볼륨으로는 한 150, 110 정도. 혹시나 체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신 분들은 바디 서페이스 에어리어를 어저스트를 시켜서 혹시 너무 크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게 LV 사이즈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서서 아마 제일 첫 번째 세션에서 들으셨겠지만 이런 모든 이제 측정은 잘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D를 만일 매저를 한다, 지금 얘기해 드린 것처럼 디멘전을 매저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하게 되면 굉장히 오버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직각으로 퍼펜디큘러하게 롱액시스의 퍼펜디큘러한 디멘전을 잘라내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 기계에 따라서 이렇게 아나토미컬 엠모드를 만일에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엑시스를 바꿀 수도 있겠고, 혹시 이런 기계가 없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2D에서 이렇게 잘라내시는 게 M모드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내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한 디멘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떤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기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2D에서 보면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견에서 퀄리티티브하게 시스템 펑션이 떨어질 수 있고, 퀀티테이션을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B의 엔드다이어스 디멘전이나 볼륨이 커져 있으면서 이젝션 프랙션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경우에 DCM으로 진단을 무난히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새는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저도 펠로우 때부터 항상 측정을 하던 것 중에 하나가 M모드에서 EPSS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M모드에서 이렇게 마이트럴 인플루 팁에서 잘라내게 되면 이 얼리 다이아스톨 때 올라갈 때 이 마이트럴 안티리어 마이트럴 인플루에서 팁에서 septum까지 이 거리를 그 마이트럴 2포인트에서 septal까지 separation이라고 해서 EPSS라고 하고, DCM에서는 LV 챔버 사이즈가 커지면서 시스톨 펑션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 EPSS가 아무래도 정상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고 10mm 이상인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플러도 앞에서 아마 수축 기능 하실 때 어디셔널한, 물론 이젝션 프랙션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지만 어디셔널리 도플러 사이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LB와 플로트에게 TBI를 쳤을 때 에어틱 벨로시티가 떨어져 있다든지, 혹은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이런 DPDT가 떨어져 있는 것도 LB 시스톨 디스펑션이 있을 때 부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소견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DCM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이게 딱 보셨을 때 모폴러지가 변합니다. 잘 아시듯이 이게 심장이 이렇게 엘립소이드한 모양이 정상이라면 DCM이 되면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스페리컬한 모양으로 변하는 것도 역시 DCM에서 흔히 보이게 되는 LB의 쉐입이 변화가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마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 세션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DCM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마이트럴 밸브 자체에 문제가 없어도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앞전 세션에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챔버가 커지게 되니까 이 챔버에 그 LB에 붙은 파필러리 머슬에 코드에 밸브가 붙어 있는데, 이 챔버가 딜라테이션 되면서 파필러리 머슬 코드에 결국 밸브를 끌어당기면서 테더링이 되게 되고, 또한 에어틱 애뉴러스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센트럴 쪽에 코앞테이션이 되지 않으면서 펑셔널하게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환자의 외를 보면은 왼쪽은 정상, 오른쪽은 보면은 DCM 환자죠. 여기 보면 이제 디멘전도 여기는 10, 여기는 10, 15니까 상당히 커져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이젝션 프랙션도 시스톨릭 펑션도 좀 떨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이트럴 밸브를 보시면은 총강조로 이렇게 닫히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떠 있는, 테더링이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딱 보시면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챔버에 보면은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이렇게 LB의 파필러리 머슬의 코드에 끌어당겨져서 이렇게 테더링이 양쪽으로 되고, 애뉴러스도 정상보다 이렇게 커지면서 안쪽으로 센트럴 쪽으로 코앞테이션이 안 되면서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이 펑셔널리 생기는 것들을 DCM 환자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소견들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RB 시스톨릭 디스펑션이 같이 있는 환자도 있고 없는 환자도 되겠는데, 앞에서 세션에서 들으셨겠지만 어떤 탭시라든지 S' 혹은 프랙처럴 에어리어 체인지, 그리고 퀄리테이티브하게 보는 것으로서 RB 시스톨릭 펑션을 평가할 수가 있게 되겠고, TR의 Vmax나 ABC 사이즈, 플랫도라의 정도에 따라서 푸머너리 아토미 시스톨릭 프레셔를 부가적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LA가 커져 있는지, 얼마나 커져 있는지 디멘전과 볼륨을 같이 재시면 이제 DCM에서 어느 정도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DCM에서 하나 또 이제 보일 수 있는 것이 어떤 디싱크로너스 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워낙에 동시적으로 그 라테랄과 septum이 동시에 수축을 해야 되는데, 다일렉틱 카디오마이오패티에서 심장이 근육 운동이 저하가 되면은 이게 비동시성으로 그 septum과 라테랄이 따로따로 컨트랙션이 되는 거죠. 이런 디싱크로너스한 모션을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전도에서는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럭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경우에 에코를 해보면 이렇게 파라독시컬 septal 모션이라고 해서 septum의 모션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라테랄보다 한 수 이렇게 딜레이돼서 들어오는 파라독시컬 septal 모션이 이런 LVP 패턴의 환자에서 티피컬하게 관찰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제일 처음 보면은 이거 LAB의 월모션 있는 것 같네? 라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스케믹 카디오마이오패티 같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래쪽이 실제로 LAD의 월모션이 있는 환자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엔도카디얼 모션만으로 보면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시스톨 때 월이 이렇게 티크닝이 위에 환자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아래에서는 티크닝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LBBB에서 보일 수 있는 파라독시컬 septal 모션과 스트로 월모션 abnormality를 조금 구별할 수 있는 눈을 키우시는 게 DCM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거는 많이 이제 조금 예전에 비해서 조금 시들해지기는 했는데 EKG에서는 일렉트리컬 디싱크로니 그러니까 LBB 패턴이 없는데 심전도에서 에코에서 미케니컬 디싱크로니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환자들이 뒤에서 얘기하는 바이벤트리컬 페이싱 LV와 RV를 같이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는 테라피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동안 이런 미케니컬 디싱크로니를 재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는 조금 시들해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에이피컬 락킹이라는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LBBB를 있는 환자들 중에서 가만히 보면은 아까 그 심재원 선생님이 그 페리카드 에피션에서 락킹하듯이 이렇게 에이피컬이 트랜스버스한 이렇게 모션하는 이걸 에이피컬 락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LBBB 환자애들 이런 이제 모션을 보이게 되면은 CRT에 조금 더 리스판더인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모션들도 같이 관찰하면 좀 흥미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에코에서 이제 이젝션 프랙션을 잴 때 우리가 이제 클리니션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클리니션들이 궁금해하는 컷오프가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컷오프를 아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메저를 할 때 조금 내가 이 근처에 있을 때 조금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이젝션 프랙션이 우리가 현재 하트 페일리어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젝션 프랙션이 감소되어 있는 하트 페일리어는 40% 이하 그 마일드를 리둘 수 있는 환자는 40에서 49 그리고 프리저브 되어 있는 환자는 50% 이상으로 분류하게 되고 대부분의 가이드라인 트리티드 메디컬 테라피라고 하는 하트페일리어 메디케이션이 하프 F 환자들에서 많은 약제, 4가지 약제를 기본으로 하는 약제가 들어가게 되겠고 지금 이제 SGLT2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전 이런 하트페일리어에서 처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약제를 시작할 때 이런 EF 컷오프에 따라서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준을 조금 알고 계시면 리포트를 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DCM에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ICD나 이런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져 있는 경우 혹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싱크로너스 모션이 보이는 경우에 ICD나 CRT를 넣을 수 있게 되겠는데 이때도 이젝션 프랙션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는 35%라는 숫자가 있어서 약제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젝션 프랙션이 계속해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ICD를 고려할 수가 있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젝션 프랙션 35% 미만이면서 아까 보였던 EKG에서 QRS 듀레이션이 긴 경우에는 CRT, 바이벤트리클 페이싱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젝션 프랙션을 35, 40, 50 이렇게 주실 때 이런 컷오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환자에서는 이런 치료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거 메저를 할 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30 몇을 줄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환자 케이스를 보면은 이 환자는 46세 여자 환자고 이제 숨이 차서 외래로 들어온 환자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언더라인 디지즈는 없었고 바이탈은 스테이블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카디오메갈리가 있고 EKG에서는 이렇게 알이 자라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를 보니까 일단은 챔버 사이즈가 많이 커 있고 이젝션 프랙션이 많이 감소되어 있죠. RB도 약간 살짝 떨어져 있고 MR은 아주 심하진 않은데 마일드하게 마이트로 레거지테이션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서 확장됐고 이렇게 시도럴 펑션이 떨어져 있으니까 일단 DCM의 피노타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이아솔 펑션도 앞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EA 레이쇼가 굉장히 높고 디셀러레이션의 굉장히 타임이 굉장히 짧고 EOV 프라임도 올라가 있어서 리스트릭티브 피지올로지를 가지고 있어서 환자가 숨이 차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피노타이플리 DCM을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CM 사이에는 안에는 엄청 많은 질환들이 이제 DCM이라는 피노타입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네틱한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포스트마이오카다이티스 종착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뮨 디지즈일 수도 있고 술 많이 마셔서 어떤 톡식이라든지 다른 오버로드가 되는 상황들 그리고 뒤에서 항암제 얘기하시겠지만 어떤 케모테라피 때문에 DCM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페오나 타이로이드 호르몬, 타이로톡시코시스 같은 엔도크라인 메타볼릭 디지즈가 있는 경우
그리고 페리파트 카디오마이오패티 모두 DCM의 피노타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DCM이라는 건 결국 싱글 디지즈 엔터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되게 올드에이지의 당뇨, 고혈압, 뭐 스모킹 이런 여러 가지 멀티플런 코로너리 리스크가 있는 환자에서 3베슬이 있으면서 밸런스드 이스케미아가 있으면 리저널 어머션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디퓨즈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가 있는 건지 필요한 환자에서는 반드시 한번 각별을 해야 하는 것이 환자의 트리트먼트에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를 워크업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집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환자에서는 그 피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검사들은 별거 없었고 엔티프로빌만 좀 올라가 있었고 타이로이드나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MRI 해보니까 딜레이드 인핸스먼트 같은 건 없었는데 환자가 자기 이모가 심장이 안 좋아서 지방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NGS를 한번 시행을 해봤는데요. 지네틱 테스트를 시행을 해보니까 실제로 TNT2 유전자에서 라이클로피토젠 베리언트가 관찰이 돼서 지네틱 카디오마이오패티로 인한 DCM이구나라는 것을 진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약제를 치료를 하고 팔로우 해보면 다행히 이 환자는 굉장히 리스판스가 좋아서 거의 다 리버스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서 이젝션 프랙션도 좋아지고 그리고 LV 챔버 사이즈도 굉장히 호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또 다른 환자인데 27세 여자 환자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몇 달 전부터 숨이 차다 하고서는 이제 뇌를 갔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타병원에서 아스마다라고 해서 메디케이션을 받고 있었고 왔을 때 카디오메갈리가 있고 EKG에서는 별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에코 보면 마찬가지죠. 이렇게 챔버 사이즈가 커 있고 그리고 시술 펑션이 떨어져 있고 근데 하나 특징적인 건 AR이 조금 있죠. 한 그레이드 2 정도의 AR이 있는 것 같고요. 말털 인플로랑 그 세팔 이프라임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 리스트릭티브한 피지올로지를 관찰을 할 수가 있어서 DCM의 피노타입을 갖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환자는 이디오패틱 DCM으로 진단을 할까요? 아니면 앞에 환자처럼 영에이지니까 지네틱 카디오마이오패티를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환자인데 서브코스탈 가서 보면은 여기 에올타인데 보시다시피 에올타 사이즈가 되게 작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여기가 1cm이니까 1cm 조금 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수프라스톤을 가보니까 이쪽에 레프트 서브클레비안, 레프트 커먼 캐로티드 다 좁아져 있으면서 플로우 어셀러레이션이 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지오랑 그 CT를 해보니까 이 디센딩 토라식 에올타부터 앞부분까지 쭉 좁아져 있고요. 그리고 커먼 캐로티드 요 서브클레비안 다 좁아져 있고 브레인 MRI 해보니까 양쪽 커먼 캐로티드 다 좁아져 있어서 타카이수스 아토라이티스로 진단이 됐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타카이투스 아토라이티스에 준해서 루마톨로지와 함께 스테로이드 테라피 하면서 헐스펠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현재 팔로우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한 가지 이제 DCM을 진단할 때 이제 환자의 다이어셀 펑션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는데 실제로 이젝션 프랙션 이렇게 비슷하더라도 이 환자의 순찬 정도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A 환자에서는 이렇게 MR이 심하고 이렇게 리스트릭티브 피지올로지를 보이는 반면에 B 환자에서는 EF가 비슷하지만 MR도 별로 없고 그레이드 1 정도의 다이아솔리 디스펑션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A 환자에서 훨씬 더 숨이 차고 심토마틱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V의 다이아솔리 디스펑션을 DCM일 때 평가를 해주는 것이 환자의 심통과의 코릴레이션, 향후의 프로그노스티게이터와 관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털 인플로라든지 애뉴럴 벨러시티 그리고 E와 E'의 레이션을 함께 측정하셔서 리포트를 해주시면 환자의 어떤 심토마톨로지 그리고 프로그노스틱 팩터로서의 어떤 어디셔널한 정보를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이제 DCM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DCM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싱글 디지즈가 아니다. 여러 가지 지네틱 아니면 다른 요인에 있어서 어떤 파이널한 커먼 리스폰스로 나타내는 어떤 피노타입, non 스페시픽한 피노타입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 따라서 에코에서는 LB가 커 있고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져 있으면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환자들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그 중에 일부들은 어떤 스페시픽한 트리트먼트가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워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더불어 LB 사이즈와 이젝션 프랙션에 더해서 카디악 리모델링 정도라든지 어떤 다이아솔리 펑션을 필두로 한 어떤 헤모다이내믹 파라미터를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써머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오패티는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오패티의 가장 핵심은 어떤 환자가 리스트릭티브 피지올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트리클 사이즈는 별로 크지 않고 오히려 더 작고 이젝션 프랙션을 보면은
정상이거나 약간 감소되고 굉장히 엔드 스테이지에서는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보통은 정상이거나 약간 감소되어 있는 정도인데 리스트릭트 피지올로지를 보이고 그리고 에이트림이 커 있는 이런 환자에서 반드시 의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벤트리클 월은 두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인필트러티브나 스토리지 디스오더의 경우에는 환자에 따라서 다양한 정도로 벤트리클 월이 두꺼워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HCM이나 DCM에 비해서는 이렇게 인시던스가 확연히 낮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보고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서 아까 심지어 선생님 말씀하셨던 컨스트릭티브 페리카다이티스처럼 좀 늦게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도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어떤 인트리직하게 마이오사이트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그리고 엔도마이오카디얼 디스오더 가장 특징적인 게 엔도마이오카디얼 파이브로시스나 하이퍼에오지노필리아 앞시가리 촉진 질환에서 한번 보셨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인필트러티브 디지즈라든지 레디에이션 많이 받은 환자 파이브로시스로 인해서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오패티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카디오 아밀로이도시스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오패티의 상당히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잘 아시겠지만 TTR 아밀로이도시스는 올해 2월부터 빈다맥스 타파미디스 약제가 급여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트리터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진단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환자에서 의심을 하느냐 뭔가 심부전으로 왔는데 원인이 잘 모르겠고 에코를 봤더니 심장은 별로 안 있으면서 머리 두꺼워져 있다. 근데 이 케이지를 보니까 매스 두꺼워져 있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LVH가 심한 것 같지 않다. 그리고 혹은 이렇게 밸브가 조금 더 두꺼워져 있다든지 아니면 인터이터 리셉터이 좀 두꺼워져 있다든지 페리카디얼 퓨전이 있다든지 이 그래듈러 텍스처는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로 센서티비티를 보시면 안 되고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오패티,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가 아닌지 한 번 정도 감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인을 해보면은 이게 뭐 에피컬 스페어링이라고도 하고 체리 언더 스팟이라고 해서 이렇게 체리가 하나 이렇게 딱 얹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스트레인을 했을 때 에이펙스가 상대적으로 프리저브되어 있는 경우에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를 한 번 정도 더 의심을 해보라 라는 소견들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스터디들을 보면은 이젝션 프랙션이 프리저브되어 있는 하트 페일러에서 바이옵시를 해봤더니 한 15% 정도가 아밀로이도시스로 나왔다라는 보고도 있고 실제로 아밀로이도시스 때 하트 페일러의 증상을 가지고 온 환자들을 보면 기존의 합법 이젝션 프랙션이 프리저브되어 있는 하트 페일러의 어떤 진단의 크라이테리어를 봤을 때 이 환자에서 한 16에서 한 50%까지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서 아마도 기존의 합법 팩트 트라이얼들이 잘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밀로이도시스가 상당히 많이 섞여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환자 93세 여자 환자고 숨이 많이 차서 리퍼가 되었었는데 당뇨 고혈압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보면 카디오메갈리 있고 여기 이퓨전이 있고 EKG 보면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있습니다. 랩을 보니까 뭐 이런 BMP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트럼포닌 T가 살짝 올라가 있고요. 그 에코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에이트리움이 상당히 커 있고 그 다음에 LV의 마이오카디움이 많이 두꺼워져 있는데 이젝션 프랙션은 상당히 프리저브되어 있고 에어틱 밸브 살짝 두꺼워져 있고요. 그리고 페리카디얼 퓨전이 약간 보이죠.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오패티, 리스트릭티브 피지올로지를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스트레인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피전 스페어링 그래서 아밀로이도시스를 의심을 했던 환자가 되겠고 본스캔이 요새 가능하기 때문에 본스캔을 해보면 이렇게 핫 업테이크가 3로 업테이크가 되어 있고 다른 AL 아밀로이도시스를 브라우트하기 위해서 세럼과 유린을 해보니까 괜찮아서 TTR 아밀로이도시스 진단을 했고 준 테스트에서 네거티브가 나왔기 때문에 와일드 타입의 TTR 아밀로이도시스 이런 환자가 지금 빈다맥스가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에코방에서 좀 진단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환자에서 의심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V가 두꺼워져 있는데 뭔가 이유 없이 나이가 많은데 자꾸 하프의 증상으로 하트페일러로 오거나 혹은 AS 환자, 타비하는 환자에서 이런 환자들이 꽤 섞여 있다는 보고들도 있어서 AS가 있는 환자들 혹은 페리페럴 폴리유로패티나 카파토너 신드롬이 있는 환자들 이런 환자에서 한 번 정도 의식을 해보셔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는 바이옵시 없이 그 DPD 스캔과 이런 헤마톨로직 테스트로 AL과 TTR 아밀로이도시스를 진단하고 TTR의 경우에는 약제를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골라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CM 갤포리스틱 카디오마이오패티는 어떤 피노타입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이 한 것이 되겠고 DCM은 특징적으로 EF가 떨어지면서 튜머 사이즈가 커 있고
atrial 사이즈는 커있는데 커있기는 한데 리스트릭티브에서 훨씬 더 많이 커져 있고 리스트릭티브의 경우에는 챔버의 디멘전은 별로 크지 않지만 LV의 월 티크니스가 인필트러티브의 경우에는 두꺼워질 수 있고 그냥 레디에이션이나 기본적인 그 인필트러티브가 아닌 경우에는 월 티크니스가 두껍지 않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젝션 프랙션은 상당히 프리저브 되어 있는 엔드 스테이지가 아니라면 이젝션 프랙션이 어느 정도 프리저브 되어 있는 것으로 어떤 피노타이픽컬리 진단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